최근 들어서 K푸드 그리고 K레스토랑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대를 하고 IMF가 터져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 미국행을 결정을 했죠. 개발은 다 해놨는데 마케팅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F&B를 우리가 직접 하면서 한번 시작해보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오다 보니까 경기 안 좋아요. 지금 오피스들이 많이 비어있잖아요. 하루에도 정말 이메일로 망한 로케이션들에 대한 광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뭐 이렇게 막 좋은 건 아니지만 배월사 4개.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의 현지 사정 그리고 한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뉴욕. 오랜만에 여러분 뉴욕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세계 중심 도시 이 뉴욕에서도요 한류 엄청납니다. 미국 맨하탄에 K타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제는 그 K타운을 넘어서 미국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한국의 레스토랑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맨하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가 여러분 잘 아는 피프스 애비뉴 아닙니까? 그 피프스 애비뉴에 29가와 30가 사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죠. 호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구재민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한국 분이 하는 식당이라는 게 그냥 뭐 예를 들면 삼겹살이라든지, 예. 그죠? 해장국이라든지 순두부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냥 1, 2층에 굉장히 크고 또 아까도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미국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호터스를 창업하게 되셨어요?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F&B 비즈니스를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는 사실 디저트 가게랑 뭐 롤이랑 돈가스 같은 거 파는 거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다가 또 카페도 해보고 하는데 뭐 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반응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음식 관련된 베이스가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저희 매니저라든가 그 파트너들이 워낙 그런 쪽으로 잘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었네요. 네. 여기도 완벽하게 우리가 그냥 그 한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퓨전 한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굳이 장르를 나누자면 어떤 식당이에요? 저희가 한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은 컨템포러리 에이시안 쿠진이라고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각국에서 좀 맛있는 음식들을 좀 미국식으로 좀 새롭게 풀어가지고 네, 재해석하고 그렇게 네. 해보자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한식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음식들이 상당히 많죠. 한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그러셨겠죠. 뭐 한식 자체에 대한 그죠. 영감도 있으셨겠지만 네네. 대표 메뉴가 어떤 거예요? 저희는 현재 트러플 솥밥이라고 스테이크가 들어가고 버섯 볶음이 들어간 밥이 있는데 그게 손님들한테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솥밥은 기본적으로 한국이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고기를 일단 스테이크를 넣고 네네. 그 다음에 버섯 볶음을 넣고 네. 여기까지는 딱 한국인데 갑자기 트러플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너무 네. 한식으로 가는 것보다 어느 그러니까요. 정도 좀 그런 걸 추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어서 근데 은근히 그게 미국 사람들 맛있어요. 반응이- 많이 드십니다. 네. 예, 예. 그거 다 긁고 숭늉도 끓여주고.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가르쳐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또 취향이 있으셔서 이걸 뭐 무조건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드시게 네. 놔두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침부터 계속 촬영을 했더니 트러플 솥밥을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 트러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밑에는 스테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버섯이 있는데 이게 솥밥의 격을 올렸다고 할까? 네, 여기에 스테이크와 트러플 그리고 버섯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품격 있는 식당에서 스테이크와 트러플을 먹으면서 또 한식을 먹는 이거야말로 한식 세계화군요. 그리고 깍두기도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예. 미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미국에 저는- 태어나신 것 같지 않으신데? 아닙니다. 제가
1998년도에 예. 군대 제대를 하고, 근데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그때 IMF 때 취직 잘 안 될 텐데. 예.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취직은 좀 무리를 해서 미국행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99년도 봄에 저희가 미국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는 학생 신분으로 왔죠. 이제 집에다가는 좀 영어 공부 좀 하고 세상을 좀 넓은 세상을 봐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 왔었죠. 예.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학업을 끝내시고 네네. 비즈니스맨 어디 취직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서 네. 어학연수를 하면서 동네에 있는 그 칼리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IT 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IT 1년 코스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 한번 듣고 예.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무작정 뉴욕으로 왔죠. 저도 여기서 사업을 조그맣게 해봤습니다만은 네네. 사실 뭐 서울 분들이 뭐 눈 깜짝하면 코베 간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뉴욕은 그거보다 훨씬 터프한 동네인데 비즈니스 경험도 없이 뉴욕으로 오셔서 바로 어떤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처음에 와서는 제 조그마한 컴퓨터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냥 제가 IT 전공을 배웠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뭐 셋업이나 컴퓨터 셋업 같은 거를 네.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우연찮게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광고 회사였었는데 그 대표님께서 좀 잘 보셔가지고 저를 좀 같이 일을 해보자. 이게 처음 접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네. 좀 실수가 많아가지고 예. 올해는 못했죠. 근데 네. 그때 좀 알게 됐던 디자이너 분들이랑 같이 한번 창업을 다시 해보자 우리끼리. 그래서 마음 맞는 디자이너 세 분이랑 저랑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예. 그때는 어떤 업종이셨어요? 그때는 디자인 회사였어요. 디자인 예, 회사? 디자인이랑 프린팅 관련된 광고 회사였죠. 예. 그러다가 거기서 그 비즈니스가 좀 안착이 되면서 네네. F&B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신 건가요? 2013년도, 14년도에 저희가 이제 더 포인트 카드라는 앱을 하나 개발한 게 있었는데 네. 이거를 개발은 다 해놨는데 예. 마케팅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에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비주얼 스퀘어라는 그 디자인 회사를 하면서 알고 있던 손님들, 비즈니스 오너분들한테 대상으로 무료로 그냥 다 배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야,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알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싶어서 F&B를 우리가 직접 하면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렇군요. 시작했던 게 F&B 비즈니스였죠.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이 호터스 말고 네네. 또 다른 그 F&B도 또 경영하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저희는 다 파트너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츄러스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디저트 가게를 처음에 시작했었고요. 어디서 하셨어요? 32가 K타운에 있습니다. 아, K타운 예, 그건 지금도 안에. 아직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 타르트 가게,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했던 게 이 레스토랑이었죠. 그리고 최근 작년 4월 달에 이제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를 또 하나 시작을 했고. 아유, 예. 그러면 비즈니스 오너로서 4개 F&B를 동시에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파트너가 있으시지만. 예, 이게 만약에 저 혼자 하는 거였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예. 다 각각의 비즈니스마다 정말 좋은 분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예. 계열사 4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뉴욕이라는 데가 얼핏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왜냐면 뭐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도에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많은지 이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죠? 근데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여기서 계속 인터뷰를 해오다 보니까 경기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이게 좀 상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예. 그 보상 심리 때문이었는지 엄청난 소비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코로나 이전의 세일즈보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세일즈가 사실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올라가 버린 예. 상태에서 다시 좀 안정화되고 나니까 이제 세일즈가 다시 옛날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경기가 안 좋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오피스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실률이 상당히 높고 재택근무 일반화되고. 네. 그리고 문을 닫은 오피스들도 많고 또 아직까지 100% 다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레스토랑이나 이런 F&B 비즈니스를 찾아주시는 손님의 수는 줄었지만 예.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게 호황인 걸 보고 또 많은 레스토랑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문을 닫고 있긴 하지만 닫고 있어요? 예, 하루에도 정말 이메일로 빈 로케이션, 망한 문을 닫은 로케이션들에 대한 광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비즈니스 오너니까 이제 그런, 예, 그런 게 많이 타겟팅으로 보죠. 이제 네네. 그런 이메일이나 뭐 네, 문자 같은 게 맞습니다. 많이 오는 네네. 모양이요. 경기가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사실 저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12월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실시했던 그 교통체증 피 때문에 맨하탄이 여러분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하탄을 관통하는 남북으로 연결된 간선도를 에비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동서로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길들을 스트리트라고 그러는데 그 스트리트 기준으로 60가 이상에서 60가 이하로 내려오려면 하루에 9불씩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저지에 있는 분들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나 링컨 터널 건너올 때도 또 20몇 불 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있을 때는 4불 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20몇 불 내고 9불을 또 내야 되고 들어와서 파킹하는데 하루 종일 안 하면 거의 100불 내야 되니까. 그죠. 최근 들어서 뭐 맨하탄 거리에 차가 좀 많이 줄었다고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예. 많이 줄은 상태라서 이제 뉴저지나 다른 지역에 있던 분들이 일주일에 뭐 2번 나올 거 1번 나오던가 네. 아예 안 나오던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달 정도면 다시 또 그렇죠. 예, 익숙해지다 예.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에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너들은 조금 힘들겠어요. 왜냐면 거기 뭐 식자재나 이런 거 할 때 부담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비즈니스들은 예. 훨씬 더 많이 차지합니다. 구글이 그러겠죠. 아니라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어쩔 수 없이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비즈니스 오너들, 레스토랑 예. 오너들한테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구글이. 예, 승용차 기준으로 구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으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불법 이민자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색출하고 있단 그냥 현장에서 잡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종업원이 없습니다만은 상당수의 식당들이 남미계 불법 이민자, 뭐 불법 이민자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서류 미비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을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혹은 주방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일하시기에는 또 미국 분들이 그러면 안 그렇게 하려고요.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겁을 먹고 안 나온다든지 잡혀가 버리면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들 얘기해요, 동료분들은? 아직까지 시행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예. 모르겠지만 뭐 주변에 저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체감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나오는 지역들이 사실 맨하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들이거든요. 점점 좁혀오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일하는 친구들이 사실 조금씩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기가 언제 못 나올지 모르니까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뭐 그리고 자기 이삿짐도 챙겨놓는다는 등 네. 뭐 쫓겨날 때를 대비해서 그런다는 등 그런 뭐 우스갯소리 아니지만 뭐 우스갯소리가 아닐 거예요, 아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예. 근데 그만큼 이제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아까 혼잡 통행료라든지 또 경기도 전만 못하고 그러면 정말 기법하고 도산하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공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예. 그런데 워낙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제가 몇 번 이제 제 손님들하고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졌는데 거의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기는 그래도 손님이 많으시다니 노하우를 좀 오픈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특별하게 저희가 뭐 했던 거는 없고요. 주변에서 많이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되게 작았지만 그분들이 또 소개해서 또 오시고 네. 또 이벤트 공간으로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 있어서 작년 초에 큰 이벤트 때 오셔서 보시고 예. 여기는 한번 다음에 뭐 친구들이랑 이벤트랑 한번 단체 받아서 네, 맞습니다. 파티하고 한 20명, 30명, 뭐 40명 이렇게 저희가 큰 규모로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횟수가. 예. 거기에서 만족을 하시고 또
또 누구를 데려오고 또 누구를 데려서서 이번엔 또 다른 음식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게 참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코리안 푸드에 대한 그 미국 사람들의 생각, 특히 미국의 백인들의 생각이 전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나 정말 봐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맨하탄 시내를 이렇게 걷다 보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식당이 사실은 식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피자 가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 원 슬라이스에 뭐 99센트 써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99센트는 아니고 뭐 추가 하면 3, 4불씩 나오는데 네. 그 심야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 술 먹고 마지막으로 해장 및 그 뭐 이렇게 해서 피자를 먹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저게 정말 어떻게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구나. 거의 매 블럭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쵸? 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마지막 음식으로 심야에 피자를 먹는다. 현재는 그렇죠. 한국 K푸드에 대한 열풍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면이라든지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이 워낙 인기였고. 그럼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대중화의 초기에 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호터스를 비롯한 한국 레스토랑들이 그만큼 기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식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구 대표님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시는요? 왜냐하면 한국 미디어에서 뭐 좀 오버할 정도로 많이 그렇게 부각시켰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식의 세계화는 반드시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뭐 미슐랭에서 스타나 새로 들어가는 식당 중에 한식이 압도적이죠. 그런 걸 압도적입니다. 봐도 그렇고 미슐랭 3스타도 뉴욕에서 나왔죠. 네. 네. 그리고 한식을 찾는 외국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베큐를 먹으러 가서 거기에 있는 사이드 음식, 뭐 예를 떡볶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음식을 먹어보고 또 그것도 만족해가지고 또 그거를 찾는 사람들도 생기고 점점 더 확대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시작이다. 그럼요. 예. 바베큐를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더 훨씬 더 멀리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잘 안 먹을 것 같은 냉동 김밥에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럼요. 열광한 거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또 거기서 막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그죠? 그런데 우리 구 대표님이 보실 때 한식의 세계와 그리고 K푸드라는 관점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뭐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바베큐는 더 점점 더 나갈 것 같고요. 치킨 어때요? 치킨. 치킨 정말 좋습니다. 한국 치킨. 치킨, 김밥, 분식류들이 아마 예. 그 다음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치킨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처음에는 치킨집을 한국 사람이나 아시안을 대상으로 시작했다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치킨집에도 거의 50% 이상이 외국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분들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한국분들은 워낙 또 한국에서 정말 맛있는 치킨을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 기준이 높지만 외국 친구들은 그런 맛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국 분들이, 우리 구 대표님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로봇이 튀기고. 그것도 일종의 AI 혁명이죠. 그 현지 분들의 그 로봇으로 튀기는 치킨에 대한 사실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반응은 어때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신기해하세요. 특히 외국 분들이. 근데 한국 분들은 뭐, 이런 게 여기도 있구나.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그 로봇을 쓰는 이유가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치킨집을 오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제일 중요한 게 손님들의 입장에서 맛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튀기나 로봇이 튀기나 누가 튀기든지 맛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맛은 저희가 보증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튀길 때보다 좋은 점은 컨시스턴시가 있습니다. 맛이 균일하게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사람이 튀기다 보면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어쩔 때는 바쁘면은 좀 덜 튀기고 그냥 건져내고 그러는데 로봇은 항상 어떻게 됐든 간에 끝나는 시간에 딱 정확하게 빼기 때문에 그 튀김 정도가 항상 일정하죠. 똑같겠네요. 그래서 식당을 단골로 가다가 이렇게 중지하는 케이스가 그런 경우잖아요. 오늘 맛이 왜 이래? 이런 경우는 주인이 초심을 잃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봇은 초심을 잃을 이유가 없네요. 그죠. 입력한 대로 계속 맞습니다. 이른바 일관성을 유지하니까 컴플레인도 없고 열심히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해주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주 디테일한 거는 이 셰프의 손이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런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일종의 그냥 편하게 먹는 일상식은 로봇과 AI가 점차 더 확장될 것 같고 어쩌면 벌써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봇 셰프가 미슐랭 스타를 받는 그런 날도 곧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도에 이 호터스라는 레스토랑도 미슐랭 지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이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비즈니스 오너로서 또 이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직접 셰프는 아니시지만 어떤 원칙 내가 이것만은 지킨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음식에 있어서는 당연히 맛과 청결이 가장 우선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그 두 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양보 안 있습니다. 한다. 그럼요. 네, 그러면 돈이 잘 안 들 텐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예. 언젠가 손님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꾸준히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게 아마 요즘 같은 불황이라고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호터스에서 점심 저녁이 다 풀리 부킹이 되는 그런 결과를 비즈니스 오너의 이런 강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빵을 주로 먹는 분들인데 그 솥밥, 그 뜨거운 밥에 대한 반응은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는 예. 뜨거운 밥에 대한 그렇게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근데 예.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예. 그 누룽지를 가지고 밥이 탔다고. 이거 먹을 수 오버쿡이다?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그 좀 구수한 맛을 만들기 위해서 누룽지를 만들었는데 예. 그거를 탔다고 못 먹는다고 리턴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죠. 그렇군요. 예. 지난번에 저녁에 왔을 때 보니까 저 밖에 공간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아. 재즈 공연을 하는데 네네네. 무료로 봐도 되나? 아유. 그럴 정도의 프로페셔널 그 재즈 가수와 연주자가 꽤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1시간 이상? 네, 그렇죠. 그쵸? 네네. 그것도 한국 분도 있고 외국 분들도 있고 사실 비용 문제도 있고 그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고객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예,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시작을 했었는데 예. 이게 손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또 다른 요일을 안 하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을 하다가 예. 또 금요일에 오시는 손님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그거 보러 왔는데 안 한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 3회를 실시하고 네. 있는데 세션으로는 외국분들이 가끔 와서 같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메인은 다 아시아, 뭐 일본인 분도 계시고 동남아 분도 계시고 한국 분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중간에 인터미션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분들 좀 쉬셨다가 다시 네. 하시고요. 그래도 처음과 끝이 3시간 동안 공연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녁 시간 그냥 풀리 그 공연을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 호터스 레스토랑은 좋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과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돈은 많이 못 버실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그렇네요. 근데 앞으로 그 명성으로 인한 많은 고객들이 또 찾아오시고 하면서 아마 맨하탄의 대표적인 식당으로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잡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보고 또 사실은 IMF가 버린 우리 한국의 청년이 미국 그 맨하탄에서 이렇게 큰 식당 그리고 F&B 쪽에 4개의 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게 된 게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이 경쟁력이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 분들이 예. 외국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네. 정말 머리가 스마트하시고. 좋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여기서 자리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비즈니스 오너로서 네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요, 앞으로? 저희는 뭐 한식 세계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F&B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스템화 해가지고 네.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런칭을 할 때도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시켜서 네. 좀 성공적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 네네. 여기 3프로 구독자분들도 재미교포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또 예, 뉴욕 주변에도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럼 저도 구독자인데. 당연하시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출장 뭐 또 학업 때문에 또 여행으로 많이 오시는데 3% 구독자 인증하면 좀 그럼요. 뭐 2025년도까지는 네. 저희가 3%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디저트는 무조건 프리로 드리겠습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절을 받는 듯한.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군요. 예. 맨하탄의 필스 에비뉴 오시면 꼭 30가와 29가 사이에 위치한 에이시안 컨템포러리 쿠진 네, 맞습니다. 포터스 레스토랑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우 친절한 우리 구 대표님하고도 같은 구독자니까 인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프로TV가 뉴욕에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 미국 분들을 위한 금융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한국의 비즈니스맨들을 이렇게 한 분씩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선배 그죠. 창업자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동료이자 또 후배 창업자들을 위한 이런 순서를 만들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매우 보람되게 생각하고요. 또 동료분들 중에 네네. 이런 기회를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욕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비즈니스하고 있는 포터스 레스토랑의 비즈니스 오너인 구재민 대표님과 인터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번 인터뷰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또 서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대접할 기회를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